서로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나이의 숫자가 하나씩 더해질수록 지구 반대편의 마을에 잠시 머무르는 일이 조금씩 버거워진다. 밤낮이 바뀐 시간에 나의 머리가 예전만큼 똑똑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 속도가 점점 느려지더니 급기야 이제는 일주일은 지나야 새로운 땅에 적응하게 된다. 나에게 새롭게 찾아온 낯선 땅에서의 밤과 낮이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 보니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오면 바로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가기 바빴다. 그렇게 토론토 가정집의 집주인과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채 며칠이 흘렀는데 이 집의 가족은 나를 홀로 두고 모두 캠핑을 떠나고 말았다. 집주인 지젤은 내게 메모 하나를 남겨두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가 있으니 꼭 들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꾸로 돌아간 반대편 시간에 매여 있을 수만도 없으니 그녀의 당부에 따라 그 가게를 찾아 나섰다. 지구상에서 가장 맛있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라고 그녀가 이름 지은 가게의 글씨가 산뜻하고도 재치 있게 디자인된 오렌지색 토론토의 지도 위에 적혀 있었는데 마치 그림책의 제목처럼 느껴졌다. 이 제목으로 동화책을 써볼까? 아니면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가게를 내볼까? 하는 즐거운 몽상을 하며 길을 걸었다. 하지만 던컨 스트리트를 모조리 헤매고 다녔는데도 지도에 적힌 그 그림책과 같은 가게가 나오질 않았다. 보물섬 지도를 들고 헤매고 있으나 보물이 묻힌 곳을 찾지 못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았다. 그림책의 제목 같은 내 인생의 다음 목적지를 찾아 부푼 마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으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지금의 나처럼 말이다. 지젤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 가게는 대체 어디 있는 건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10번을 뱅뱅 돌아도 그런 곳은 정말이지 없다고. 그녀는 분명히 며칠 전에 친구들과 다녀왔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다시 미궁의 마법 소설 속으로 빠져버렸다. 며칠 전에도 있었던 지구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가게가 내 앞에서만 사라지는. 가끔 그렇게 애타게 찾는 목적지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일이 생기더라도 너무 당황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목적지를 찾는 길에 더 운명적인 일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오아시스처럼 물을 대주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 말이다. 나는 잠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를 먹는 꿈을 접고 바닷가로 방향을 틀었다. 버스에 올라 차비를 내려는데 정확한 값의 동전을 투명 박스에 넣어야 하는 실로 오랜만에 만나는 방식에 당황하며 지폐를 꺼냈다. 거슬러줄 잔돈이 없다는 버스기사와 어떻게든 버스를 타야 한다는 나 사이에 아주 잠시 동안 실랑이가 있었다. 큰 단위의 지폐밖에 없으면 죽어도 버스를 태워주지 않을 작정이듯 보이는 버스기사 아저씨 앞에 서 있는데 정류장에서 같이 서서 기다렸던 청년이 선뜻 버스 토큰을 나 대신 투명 박스에 넣었다. 자, 이분 건 여기 있어요. 라고 기사 아저씨에게 외치며 말이다. 평생 한 번 만난 적도 없는 청년의 이 작은 선행이 얼마나 감동이었던지 나는 큰 지폐로라도 갚고 싶었지만 청년은 괜찮다며 나를 더욱 미안하게 만드는 큰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토론토가 처음인 나에게 버스에 붙어있는 노선표를 보며 바닷가로 가는 길을 일일이 일러주었다. 자기는 그 근처 갤러리에서 일한다며 어느 요일은 관람이 무료이니 꼭 들르라는 팁도 아끼지 않았다. 청년은 먼저 버스에서 내리고 나는 한참을 타고 가고 있는데 내릴 정류장에 가까워오자 미소를 띤 아주머니가 나에게 짧은 한마디로 말을 걸었다. 다음 정류장이 당신이 내릴 곳이랍니다. 아,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내릴 정류장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청년과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깜빡하고 놓치기 쉽답니다. 내릴 채비를 하세요. 이것이 바로 밑도 끝도 없이 행복한 느낌이구나 싶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할지라도 이방인을 챙겨주고 도와주며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가게를 찾지 못한 아쉬움은 온데간데 없이 모두 사라졌다. 덕분에 나는 하늘과 바닷가,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이루어진 그 선명한 바다색의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생각지도 않았던 갤러리에서 캐나다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예술을 통해 들여다보며 예상치 않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니 린다가 핸드폰에 잔뜩 저장해온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카가 원주민 출신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단다. 그녀의 조카는 아시아인처럼 생긴 캐나다의 원주민이었다. 우리에게는 대단한 잘못의 역사가 있지. 라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잔잔히 고백하는 린다. 원주민들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 대학교 때는 청강 수업에 몰래 드나들기도 했건만 캐나다에도 원주민이 있었다는 것은 그제야 알았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은하수만큼이나 널려 있으니 지루하지 않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리라. 하지만 내가 사는 마을은 말이야. 온통 사랑스러운 말들로 덮여 있거든. 동네 사람들을 부를 때도 sweetheart, honey, darling 온갖 달콤한 단어들로 서로를 부른단다. 잘못의 역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의 현재는 얼마든지 다시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이었니. 그래서 나는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해.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또 만날 수가 있겠니. 나는 린다가 산다는 그 마을에 가보고 싶어졌다.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며 이끌어간다. 가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 마을은 린다의 말처럼 사랑스러운 곳일 거다. 세상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말을 걸고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푸는 문화가 있고 잘 알지 못하면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거는 일이 좀처럼 없는 문화가 있다. 나는 후자에 가까운 문화에 살고 있지만 그 문화의 장점은 한 번 알게 되면 한 번의 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이 깊은 나눔과 공유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모두 며칠간 준비해온 공연을, 자신의 스토리를 소박한 무대에 올리는 날이다.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듯 우리의 스토리는 모두 다르게 생겼다. 그러니 이 무대에서 한 사람의 가치는 조직에서 필요한 일의 한 부분을 해내는 것과는 다르게 독특하고 희귀하다. 박수를 칠 의미가 충분히 생기는 것이다. 내가 있던 사회 조직에서는 내가 쓰는 마켓 리포트나 내가 하는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 누가 해도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검증하곤 했다. 그만큼 객관적이어야 하고 사람이 바뀌더라도 같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했고 결국 그것은 인공지능으로도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지금 여기서는 인공지능 따위는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일을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IT의 한 소녀가 되어 스토리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역경을 딛고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가며 마법의 노래를 불러 오렌지 나무를 키운다. 그녀는 결국 그 오렌지를 팔아 부자가 된다는 스토리다. 가보지도 못한 나라 IT. 상상의 뜨거운 모래밭 위에 발을 딛고 서서 마법의 노래를 부를 때는 청중들의 눈이 동그래져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부자가 되어 기세등등해진 소녀가 마지막 대사를 날릴 때는 모두 함께 폭소를 터뜨렸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의 오렌지 나무도 그렇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한 뼘 더 성장했으면, 차근차근 결실을 맺었으면, 그리고 나에게도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마법의 노래 하나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무대를 내려오자 자넷이 내게 말했다. 네가 그 노래를 여러 번에 걸쳐 부를 때 마음속으로는 같이 따라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너의 목소리가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치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꼼짝없이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원래 이 스토리는 다 같이 따라 부르는 방식으로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네가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낫겠어. 뭔가 눈밭에 있는 듯한 그 맑고 평화로운 느낌이 깨져버릴 테니 말이야. 그리고 또 네가 오렌지 나무에게 명령할 때는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와 단호함이 느껴졌어.
누군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아, 어쩌면 내 안에 그동안 미처 알아보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했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노래를 불러주어 오렌지 나무를 키우듯 누군가의 삶을 성장시키고 일으켜 세울 마법의 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카리스마와 단호함도 혹시 있을지 모른다. 나에게는 없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스토리가 나 대신 꺼내어 주었다. 메릴린 선생님은 체리색 입술이 더욱 길어 보이게 웃으며 나를 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계속 노래하세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에 나의 목소리가 아직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 작게 느껴져 저 멀리까지 도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코 멈추지는 마세요. 운명 같은 말 한마디를 그녀가 나에게 남겼다. 피드백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아이오와 대학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단다. 창의적 글쓰기 수업 시간에 글을 쓴 두 그룹에 대해 한쪽은 비판적인 견해만 잔뜩 주었고 다른 한쪽에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실험이었다. 10년 후 연구 결과를 보니 비판적인 의견만을 받았던 그룹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글쓰기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었고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던 그룹의 사람들은 모두 계속 어떤 형태로든지 글을 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나는 계속 삶을 노래하고 이야기를 들려줄 가능성이 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조용히 용기를 내어 나의 목소리로 노래를 하고 나의 이야기를 들려준 날.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모두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아침과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여전히 지폐 한 장만 지갑에 덜렁 있었다. 시간이 늦어 토큰 가게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게다. 이번엔 리사가 토큰 한 개를 꺼내 내 손에 쥐어준다. 어머나, 이건 내가 꼭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서라도 동전을 만들어서 갚을게요. 나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가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지만 리사는 절대로 받지 않겠다며 이건 우정의 토큰이라고 말했다. 오늘 나에게는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마법의 오렌지 나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주저없이 베푼 친절의 토큰 2개가 생겼다. 누가 아는가? 잭과 콩나무도 콩 2알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나는 토큰 2개로 시작될지. 친절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시작이다. 가는 길, 돌아오는 길을 잘 모르면 어떤가? 혹은 그 길을 갈 여비가 없으면 어떤가?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세상에는 가끔 나에게 그 길을 찾아 토큰을 쥐어주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못 이기는 척 그들에게 가는 길을 맡겨두는 날도 생긴다. 토큰, 이 작은 동그라미 안에는 또 얼마나 큰 추억이 저장되는 건지 하루 내내 가슴 한켠이 미세한 진동의 감사함으로 메워진 토큰의 감동에 있던 날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욕실 거울 앞에 하얀색과 갈색이 섞여 있는 수제 초콜릿과 작은 쪽지가 사뿐히 놓여 있었다. 데비, 이번 캠핑에서 우리가 사온 캐나다의 초콜릿이야. 네가 맛있게 먹어주면 기쁘겠어. 오는 길에 좀 녹아서 모양이 그리 예쁘지는 않지만 못생겨도 맛은 일품. 집주인 지젤의 손편지가 또 한 번 나를 살아가게 한다. 이제 종이에 쓴 손편지는 잊혀가는 예술작품과도 같으니 이 희귀한 작품은 부스러질까 조심스럽게 접어 간직한다. 별다른 주변 장치가 없어도 이 땅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행복의 값어치가 충분했던 날. 그래서 나도 아무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된 날이었다. 그런 날이 자주 오지는 않으니 수첩에 깊숙하고도 꼼꼼히 적어두어야 하고 온 동네의 이야기를 나누며 감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비록 우리는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사이지만 설령 그렇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서로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삶은 얼마나 맛깔스러워질까. 아스팔트 거리가 회색빛이 아닌 오렌지빛으로 변하고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어디로 간 건지 떠오르지 않을 만큼 거리의 사람들이 친근하니 오늘의 그림은 성공적이다. 그리고 나는 알게 되었다. 감동은 그 어떤 분노도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을. 나를 잠시나마 지배했던 아픈 감정도 그 앞에서 눈 녹듯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말이다.